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해왔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다공증을 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각각 위험군을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하는 집단이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큰 두 학회가 있어요. AAC와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라는 이 골다공증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학회가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거나 12개월 이전에 척추나 대퇴골 골절력이 있다거나 프락스 스코어가 3% 이상의 대퇴골 골절이 있다거나 20% 이상의 주요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에서는 얼핏 살펴보면 골절이 더 많고 T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로 굉장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 초고위험군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럴 때 고위험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제를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고, 초고위험군에서는 그것과 다른 골 형성 촉진제 위주의 약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을 앞에서 말씀드린 AAC 가이드라인과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일단은 골다공증 치료 대상자는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거나 혹은 QCT가 80mg/cm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경우는 골밀도 점수에 상관없이 치료를 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AC나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에서는 골 감소증이라고 하더라도 프락스 스코어에서 10년 대퇴골 골절 위험도가 3% 이상 혹은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가 20% 이상일 경우에서는 치료를 고려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가 있는데요. 골 흡수 억제제는 말 그대로 일단은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는 그런 약이다라고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골 형성 촉진제는 뼈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뼈를 크게 만드는 그런 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PTH나 아발로파라타이드라는 약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발로파라타이드는 현재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골 흡수 억제제는 썸제제, 에스트로겐,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박 같은 제형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한 로모소주마브이라는 약제는 큰 카테고리는 사실 골 형성 촉진제인데요. 골 흡수 억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우수한 약으로 현재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골 흡수 억제제, 골 형성 촉진제를 투여할 때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무조건적으로 투여가 돼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골 대사를 살펴봤을 때 뼈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뼈는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파괴됐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일단 그 파괴되는 과정을 우리는 골 흡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골 형성이라고 하는데, 먼저는 뼈가 일단 부서지고 이후에 뼈가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골 흡수, 뼈가 망가지는, 뼈가 녹아내리는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날 경우에서는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뼈가 녹아내리는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경우에서는 녹아내린 뼈를 다시 채워넣는 그런 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H와 로모소주마브이라는 이런 약제가 있는데요. 초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이런 골 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써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골 흡수 억제제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주의할 게, 골반이나 대퇴골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에 한해서는 사실 이반드로네이트나 PTH, 썸제제 같은 것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선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투여해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약제별로 척추골절에 효과가 있는지 혹은 비척추골절, 대퇴골절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약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남성에서만
남성에서 아직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투여하기에 어려운 그런 약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각 약제 파트별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토탈 힙 BMD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까지 치료를 해라 라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봤을 때 이 데노스밥이라는 골 흡수 억제제의 약제를 10년간 이제 장기간 이제 연구 데이터를 추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서 보니까 토탈 힙 BMD가 이제 골반인데요. 이 골반이 골밀도 점수가 T 점수가 마이너스 2.0 이상에서는 척추와 비척추 골절이 모두 다 플라투 일정하게 더 이상 더 감소하지 않고 또이또이 하더라. 즉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약제를 더 쓰는 게 큰 이득이 없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토탈 힙 BMD가 마이너스 2.0까지 치료를 하면 족하겠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맹점이 아직까지 존재하는데요. 사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데노스맙과 똑같은 이제 골 흡수 억제제이긴 하지만 현재 많은 데이터에서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까지는 투여하고 나서 이 다음에 휴학기를 할지 말지 고려를 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에도 과연 토탈 힙 BMD 마이너스 2.0을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집단도 있고요. 또한 대퇴골 골절의 효과가 거의 없는 PTH나 썸 제제에는 이 토탈 힙 BMD 마이너스 2.0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이런 한계가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다공증을 치료를 했으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물론 목표까지 주구장창 쓰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5년까지 투여를 하고 휴학기를 가지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휴학기를 가져야 되는지는 비스포스포네이트 파트에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여하튼 제가는 10년까지는 장기간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주사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3년까지 투여하고 나서 휴학기를 할지 말지 정하라라고 제시를 하면서 6년까지 현재 장기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노스맙은 일단은 10년까지 장기간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요. 뚜렷하게 휴직기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환자분이 비용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경제적 상황이다라고 하면 데노스맙은 휴학기 없이 평생 써도 무관한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썸 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휴지기가 특별하게 권고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스주밥은 이제 고형성 촉진제인데요. 초고염군에서는 일단은 이 약제를 시작하면 일단 테리파라타이드는 2년 동안 일단 연속으로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평생 동안 한 번만 투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초고염군으로 앓고 이 환자가 만약에 3, 4년 뒤에 다시 또 다발성 골절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테리파라타이드를 또 투여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 한 번만 2년 동안만 투여하도록 현재 권고를 하고 있고요. 로모스주밥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투여하면 1년 동안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테리파라타이드와는 다르게 만약에 2, 3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다발성 골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서는 한 번 더 여러 번까지 투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보험 기준에서는 일단은 T점수가 마이너스 2.5 미만에서는 1년 이내까지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2.5가 초과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럴 경우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골다공증 골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T점수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일단은 3년 동안은 보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T점수가 만약에 추적 검사를 통해서 계속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3년까지는 보험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이 발생을 했으면 일단 3년 동안 보험이 되고 만약에 골절이 뚜렷하게 없다 그러면 일단 1년까지는 보험이 되는데 이후에 추적 검사에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급여가 안 되고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더 내면서 치료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T점수가 여전히 계속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3년까지는 어느 정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간 치료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꽤나 좀 복잡한 내용인데 뭐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진행이 된다라는 식만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골형성 촉진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실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치료 실패라는 것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취약 골절이 있다거나 1개만 골절이 있는데 골표지자나 골밀도가 감소한다거나 혹은 골밀도에 이상이 있으면서 골표지자가 감소하는 경우, 이 2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 우리는 치료 실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제대로 복용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2차성 골다공증이 중간에 생기지 않는지, 즉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다른 내분비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혈액 검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약을 변경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 맞춰볼 건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치료 대상은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이다. 약제 선택할 때 일단 초고위험군은 골 형성 촉진제부터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은 골 흡수 억제제부터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때 대퇴골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약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치료 목표는 일단 토탈 힙 BMD 마이너스 2.0으로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BP 제제나 척추에만 효과가 있는 이반드로네이트나 썸제제 이런 데도 과연 토탈 BMD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치료 기간은 뭐 각각 약제들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 유지 치료를 했을 경우에 순차 치료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 자세한 부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치료를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약제를 변경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약을 제대로 잘 복용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한 필요하다면 2차성 골다공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건데,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